어, 이번 장은 그 이진 탐색 트리죠. 그래서 어, 아마 이제 우리가 트리를 배우면서 이진 트리를 배우면서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자료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진 이진 트리를 기반으로 우리 탐색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이진 트리의 성질을 만족하면서 이진 트리에 탐색하는 이제 트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루트 로드가 있으면 그보다 작은 값은 오른쪽, 이 루트 로드 값보다 큰 값을 잘못 얘기했네요. 왼쪽, 오른쪽으로 넣어가지고 루트 값보다 크냐 작냐를 따라서 우리가 값을 찾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뭐 데이터가 몇 개는 없지만 27이라는 값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반복하면서 네 번 만에 이 전체 데이터를 뭐 지금 얘는 포화 이즌 트리는 아니어서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이 찾아갈 수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의 키값은 유일한 키값을 가져야 된다. 예, 왜냐면 오른쪽 왼쪽에 다 넣어야 되다 보니까 그쵸? 그리고 왼쪽 서브 트리의 키값은 루트 값보다 작아야 된다. 왼쪽으로 내려가는 건 루트 값보다 작아야 된다. 얘가 루트지만 여기서도 동일하게 또 운영이 돼야 되죠. 오른쪽과 왼쪽. 얘 기준에서도 오른쪽과 왼쪽. 예, 이렇게 놔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키값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크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우리가 오른쪽 왼쪽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진 트리를 탐색을 할 때 중위 순회 방식으로 탐색을 하면 오른 차순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출력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을 넘겨보시면 탐색 연산이에요. 탐색은 데이터를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12를 탐색한다고 하면 12는 여기가 되겠네요. 이거 코드로 보지 말고 먼저 일단 그냥 눈으로 보면 12는 작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7보다 크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서, 아, 계속 제가 왼쪽 반대로 얘기했네. 그래서 왼쪽으로 간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32를 탐색하는 거면 18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 24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 그 다음에 32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없으면 탐색 실패하면서 없는 걸로 나타나면서 너를 반환하면 32라는 값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코드를 보시면 여기 루트가 널이거나 뭐가 널이 만나면 루트라는 거는 여기서 루트는 이 맨 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왜냐면 우리가 서치 코드를 또 재기함수로 호출하다 보니까 얘가 또 그 다음 입장에서 루트가 되는 거고 얘 입장에서 또 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여기에 데이터가 없으면서 널이 나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재기함수다 보니까 키값을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키값이 만약에 내가 함수로 호출된 키값이 여기가 이제 32라는 값이 들어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32라는 키값과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키값을 비교해봐요. 똑같아요. 똑같으면 리턴하면 되겠죠. 똑같지 않다면 오른쪽이 크다면 키값이 크다면 얘가 이제 18일 테니까요. 그리고 얘가 32고 잠시만요. 음, 루트 키보다 키가 작으면 그쵸? 여기가 이제 얘가 이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은 작다라는 거죠. 키값이 작으면 왼쪽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그쵸? 예. 그래서 어, 루트가 가지고 있는 키값보다 키가 작으면 왼쪽 그리고 크면 오른쪽으로 가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될 수 있도록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설명은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얘는 만약에 이게 검색되는 키값 32, 여기 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쵸? 루트는 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검색되는 값, 만약에 32라고 하면, 제가 볼 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얘는 18인데, 이거는 맞잖아요? 맞죠? true죠? 이건 true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left로 돼 있네요. right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요거는 그냥 수도 코드니까 뭔가 좀
있겠죠? 우리가 실제 코드에서 한 번 더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반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쵸? 좀 이따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삽입연산인데요. 삽입연산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게 되는 델리트 연산이나 삽입연산들이 고민하게 되는데, 삽입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진트리에서 원소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탐색을 수행해야 된대요. 구를 먼저 탐색을 해봐요. 구가 없는 걸 확인하면 그 널이라고 우리가 찍었던 부분이 실패했던 자리에다가 삽입을 해주면 돼요. 그쵸? 그럼 만약에 또 팔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팔을 삽입한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여기 이제 팔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음, 이진트리에서 성능이 좋게 나오려면 포화 이진트리 형태를 가야지 되게 그 성능이 좋게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여기가 물론 7이어서 지금 이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 11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이 들어가고 9 들어갔다면 한쪽으로만 계속 치우치면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좀 악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데이터를 삽입하다 보면. 그래서 좀 우리가 원치 않게 음, 원치 않, 않게 좀 데이터가 이진트리가 구성되면 좀 성능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포화 이진트리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게 좀 좋긴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진트리 탐색, 요 이진 탐색에서는 삽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안 쓰고 있지만 앞으로 배울 거에서는 좀 더 삽입에 더 효과를 더 주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어쨌든 삽입할 때 우리가 검색되지 않았던 여기 널이 나타나면 그쪽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다. 근데 만약에 7을 넣게 되면 7은 이쪽에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삽입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정렬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루트에다가 n을 넣게 되면 먼저 검색부터 해야겠죠. n이라는 값은 이제 들어갈 값이니까요. 키값 n 그리고 루트 n 해서 누가 더 크냐 오른쪽 왼쪽으로 갈 거냐를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뭐 데이터가 있다면 그리고 중복된 키값이 있다면은 그 만들어진 n은 뭐 삭제한다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수도 코드다 보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보고 실제 코드에서 한번 삽입 연산 해보면서 변화를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삭제인데 삭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삭제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려면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삭제하려는 노드가 말단 노드 맨 밑에 있는 단말 노드 밑에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말단 노드가 아니라 내 밑으로 자식이 없는 단말 노드의 경우에 그냥 바로 삭제를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삭제하는 노드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서브트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삭제하는 노드가 두 쪽 모두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삭제하는 방법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케이스인 삭제하는 노드가 단말 노드 밑에 아무도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30을 삭제하려고 하는 거죠. 30을 삭제하려고 할 때 그냥 연결만 끊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냥 데이터를 삭제해주면 완료가 됩니다. 삭제는 되게 이렇게 첫 번째 경우에는 삭제가 되게 간단하게 삭제하게 되겠죠. 삭제라는 건 뭐 풀이하고 이제 넣어주고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삭제하려는 노드가 서브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만 가지고 있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지금 68이라는 값을 삭제하려고 하는 거고요. 68이라는 값을 삭제하려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지고 있는 값이 어쨌든 35보다는 높겠죠. 35보다 높은 애가 이쪽에 있는 거다 보니까 요 지금 99는 오른쪽으로 붙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 이중 연결 리스트에서 중간을 제거하고 연결하는 부모 노드와 연결하는 그래서 그런 형식을 가지면서 얘 데이터를 삭제해주고 바로 여기로 연결해주는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번이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이제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5를 삭제하려고 해요. 35를. 35를 삭제하려고 그러면 후계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후계자는 뭐 오른쪽에서 가장 큰 애, 왼쪽에서 가장 큰 애, 또는 오른쪽에서 가장 작은 애를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책에서는 아마 오른쪽으로 선택했던 거, 좀 이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책에서 아마 오른쪽으로 선택했던 것 같은데, 코드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건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가장 작은 애, 이쪽에서는 가장 작은 애면 후계자는 68이 될 거고요. 이쪽에서는 가장 큰 애는 30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여기로 올라오면은 됩니다. 둘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어, 그 서브 노드의 후계자를 올리는 예, 그러니까 가장 막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있는 애도 있고 어쨌든 값이 가장 작은 애를 중간에 있는 걸로 올리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후계자 노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음, 요, 요 18이라는 값을 삭제한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작은 값 오른쪽에 가서 가장 작은 값 22를 열로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 여기 18은 빼버리고 여기가 22가 되는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코드로 보면 삭제할 노드를 부모 노드를 찾고 그래서 어, 없으면 저거지만 그래서 지금 케이스 1번이죠. 케이스 1번처럼 왼쪽도 너리고 오른쪽도 너리다. 그러면 그냥 삭제하면 됩니다. 오른쪽도 너리고 왼쪽도 너리면 어, 그냥 널로 주고 그 다음에 네, 기존에 있던 애들을 나 부모 노드만 널로 바꿔주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자식을 하나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5알이죠. 5알 둘 중에 하나가 왼쪽이 널이 아니라면 유일한 자식은 부모 노드가 아, 조건이 이렇게 부모 노드가 널이 아니면 널이면 그 차일드를 붙여줘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이 덜이면 차일드를 오른쪽이 덜이면 오른쪽에 차일드를 붙여줘라. 그래서 왼쪽이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 둘 중에 선택해서 왼쪽 오른쪽.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양쪽 다 자식 노드면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가네요. 예, 책에서는 오른쪽 서버 로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35를 하면 60 여기 68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 왼쪽으로 쭉 끝까지 가서 어, 가장 장갑 뭐 이런 걸 찾을 것 같아요. 이걸로 보기엔 좀 어렵네요. 한번 좀 이따가 지금 다음 장 넘기면 코드를 볼 건데요. 코드는 이렇게 좀 깁니다, 여러분들. 복사 붙여넣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 헤더는 없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존에 있던 코드에서 코드를 다 지우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붙여 넣을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요. 뭐가 되면서 잘 안 됐나 봐요, 마지막에. 네, 저는 마지막 줄이 복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만. 네,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음, 정렬 전 뚜두두두두두 이런 값이 있었는데 정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다라는 게 이제 잘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코드로 보면 음, 메인 코드에 보면 일단은 랜덤한 값을 이런 식으로 놔뒀어요. 그리고 크기를 넣고요. 이런 식으로 크기를 넣고요. 그 다음에 뭐 한번 다른 값도 좀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재미삼아. 네. 그래서 책이랑 살짝 다르게 이 부분을 제가 좀 업그레이드 해놔서 다른 값을 더 넣어도 됩니다. 100도 넣어도 되고요. 22, 뭐 같은 값을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고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쭉 하고 얘가 정렬되면서 잘 들어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놨던, 음, 그걸 좀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만들어 놨던 들여쓰기로 출력하는 코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어디에 있을까요? 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데이터가 들어가고, sorting bst 함수에 가면, 여기네요. created 하고 포문 돌면서 이제 created 하면서 데이터를 쭉쭉쭉 집어넣는 거죠. 오른쪽으로 인서트 하면서 얘가 연산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때 모든 애들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얘는 중위순회를 해서 정렬된 걸 보여줬는데 저는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요 코드, 요 코드를 한번 활용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모든 데이터가 집어넣은 데이터에 어, 루트 있나요? 그리고 루트의 레벨은 빵.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혹시 모르니까 앞뒤로 음, 이렇게 넣어주면 어? 아 얘는 아까 영문자를 출력하는 코드여가지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C가 아니라 %D로 바꿉시다. %F로 바꿉시다. 이게 데이터가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플롯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F가 맞을 것 같아요. %F로 해서 쭉 채고 넣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5, 제가 임의의 값을 넣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교재랑 데이터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임의의 값을 넣은 거를 좀 제거할게요. 임의의 값은 조금 있다가 넣읍시다. 99까지가 여기까지죠. 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35 밑에 왼쪽으로는 18, 7, 32, 12, 26 이렇게 들어가 있고 40, 68, 그 다음에 99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까 우리 교재랑 동일한 모양으로도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좀 더 넣는다고 해도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도 오른쪽과 왼쪽 그래서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거. 근데 너무 왼쪽으로 너무 많이 좀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긴 해요. 그쵸? 18이랑 이게 됐는데 네. 음, 그래서 이렇게 이 순서 들어가는 순서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아까 이제 좀 최악의 경우로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고 치면 이게 포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수를 계속 누면 아마 이런 경우가 좀 최악의 경우로 들어가질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쭉 들어가는 게 보이죠? 음. 그래서 최악의 경우로 일단은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일단은 코드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한번 우리가 코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 일단은 메인 코드 이 메인 코드는 여기 이렇게 이제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포문으로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다 정렬 전 우리 기존 데이터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sorting by BST 뭐 바이너리 뭐 sorting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어, 여기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건데 이 함수는 지금 보시면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어, 우리는 이제 이진 탐색 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전체 데이터 중에 제일 첫 번째 데이터를 크레이트 트리 해가지고 처음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부터는 루트는 이제 정해진 거죠. 그리고 첫 번째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가 인설트 되는 거죠. 이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메모리 형태로 제가 좀 바라보면, 어, 그, 메모리 형태로 바라볼까요? 그냥 힘량하고 위주로 한번 바라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좀 빈 공간이 많으니까 이쪽에서 할게요. 이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요 맨 처음 첫 번째 줄을 딱 실행하고 나면 음, 첫 번째 줄을 실행하고 나면 여기 이제 루트가 하나 남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루트라는 이름으로 있는 앤데 이 데이터는 이렇게 그냥 2차원으로 만들어져서 여기에 35라는 값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양쪽엔 다 널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이름이 그냥 루트라고 할게요. 주소를 받아온 거지만 일단은 얘는 루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또 하나를 더 만듭니다. 이제부터 만들어지는 애는 어, 그 데이터만 있는 거죠. 이 데이터만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설트로 가보면 인설트 코드가 여기 있네요. 이 코드네요. 그렇죠. 여기를 보시면 루트랑 어디에 연결할지랑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어디로 갈지랑 그리고 새로운 로드가 어디로 갈지 그래서 새로운 로드의 키값과 루트 키값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들어갈 데이터는 18이죠. 1번이니까 여기 요거 첫 번째니까 i는 1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 18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뭐 방향상은 이쪽이 되니까 제가 이쪽에다 일단은 그려볼게요. 이렇게 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에 1, 8, 네. 이게 좀 잘 안 써졌지만 일단 18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8 이렇게 써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얘는 18이고, 그 다음에 얘는 루트는 35예요.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 값은 18, 얘는 18, 얘는 35. 그러면 누가 더 크죠? 여기가 더 크죠? true네요. true면 레프트가 널이면 바로 레프트에다 붙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널이 아니면 얘를 한 번 더 호출하래요. 그 밑으로 한 칸 더 내려가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당연히 널이니까 얘 번지수 뭔지 모르니까 지금 그냥 숫자는 안 쓰고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아까 우리가 뭐 그 저기로 갔을 때 제가 방향이 반대라고 생각했던 건 이게 좀 반대라고 좀 느껴졌어요. 아까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그럼 요 밑에 있는 코드는 당연히 동작하지 않을 거고요. 음, 그리고 그래서 지우개로 지우면 네. 주소는 일단 생략하고 쓸게요. 여러분들 좀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다음 숫자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또 보면 되겠죠. 음, 그다음에 다음 번은 몇이죠? 이번엔 i가 2네요. 2면 누구죠? 여기 7이게 됐네, 7. 그렇죠. 7이 될 겁니다. 7은 또 들어오면 루트부터 들어오니까 그쵸. 루트는 항상 들어오니까 여기 루트는 35, n은 7. 이 7은 벌써 만들어져 있죠. 제 위치는 여기다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죠. 7이랑 35. 수로다 보니까 당연히 밑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널이 아니죠, 이번에는. 레프트가 널이 아니니까 요 동작은 안 할 거예요. 밑에 동작을 해야 되네요. else면 또 호출하래요. 재계함수로 호출해요. 그럼 이제는 여기는 뭐예요? 레프트니까 내려온 거. 18이 되겠네요. 이번엔 18. 그러면 기존에 이제 35 호출된 거는 없는 거고. 그렇죠? 쭈쭈쭈쭈쭈쭈쭈쭈. 네.
이번에는 여기가 18로 호출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8이랑, 값 18이랑 7을 비교하는데, 다시 또 레프트네요. 레프트로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널이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 연결해줘라. 그쵸? 요 코드로. 이렇게 구동하는 거예요. 뭐 이거 주소까지 다 써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불편하니까,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숫자는 뭐죠? 7 다음에 26이네요. 26. 26도 동일하게 어디로 가요? 제가 볼 때는 이쪽이니까, 일단은. 18보다 크니까 26이 이렇게 하나가 생길 거예요. 10영역에. 그리고 26이 되니까 이번에는 똑같이 지울 대로 다 지우고, 이런 것들 다 지우고. 루트는 35, 26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26 들어가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35. 그러면 또 레프트네요. 근데 레프트는 여기 이렇게 널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35가 이제는 바뀌어야겠죠. 35가 뭘로 바뀐다? 재기함수로 여기서 얘는 18이잖아요. 그쵸? 재기함수로 18이 호출되니까 여기가 26이랑 18이에요. 비교를 해봐요, 여기서. 그럼 어땠죠? 이번에는 true가 아니잖아요. 그럼 밑에 이 조건으로 오겠죠. 얘가 얘가 26, 얘가 18. 그러면 이게 이제 맞았죠. 여기 요 밑에 구문이 맞겠죠. 그러면 이 밑에 구문이 맞았으니까 요 레프트 여기 화살표 안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루트로 연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 다음 것도 뭐 보면은 12죠. 12, 12. 그 다음에 12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18보다는 작고 7보다는 크니까 음, 여기 26, 18, 7. 요거는 12. 한번 해봅시다. 지우고요. 어, 12니까 한번 해봅시다. 제가 볼 때는 뭐 이쪽으로 들어가겠네요. 이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12 이렇게만 쓸게요. 일단은 35랑 비교하니까 여기서 35랑 10이랑 그러면은 레프트로 처음에 내려갈 거고 재계함수로 갈 거고요. 18이랑 하니까 또 레프트로 들어와서 화살표가 되어 있으니까 7이 있으니까 어 7이 있으니까 또 레프트로 내려갈 거. 7이 있으니까 그렇죠. 7이 있으니까 레프트로 내려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7이랑 12가 들어오니까 여기 구문에 걸리죠. 그래서 어 7이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연결. 그렇죠?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그 다음에 3. 3은 이제 요런 방법대로 여기가 3이 될 거고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68. 68은 이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될 거고요. 그리고 22. 22는 이쪽이겠네요. 그쵸? 2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0. 30은 이쪽. 그리고 99. 제가 마지막에 좀 이렇게 대충 그리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질 거고. 아까 제가 12부터 11 넣었더니 11 들어가고 10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요 모양새 껐나요? 실행을 시켰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쵸? 35, 18, 7, 3 왼쪽으로 12, 11, 19, 8 7은 들어갈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만에 하나 만약에 7이 들어가 있는데 7을 놓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7이 들어가 있어요. 7을 35 18을 놓는다고 할게요. 빠르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18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18이에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는 35니까
똑같이 내려오죠. 여기로 들어갔다가 레프트로 내려가요. 그럼 여기가 이제 18이 돼요. 18이 재기함수로 호출이 돼요. 그러면 여기도 안 맞고 얘도 안 맞아요. 그럼 어디예요? else free. 그 18은 삭제가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 만들어진 이런 18이라는 값은 이렇게 있다가 그냥 풀이가 돼서 사라지는 거죠. 이게 그냥 사라지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다 값이 들어가는 거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솔팅이 넣는 것만으로도 솔팅이 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린트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제가 그냥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삭제 쪽 코드가 이만큼 있어요. 이쪽에서는 딱히 우리가 삭제 코드가 없었는데 음, 이쪽 케이스 3번 양쪽의 자식을 모두 확인한다는데 왼쪽 자식을 여기 보면은 오른쪽 자식으로 가잖아요. 오른쪽 자식으로 가서 왼쪽에 있는 애를 계속 확인해서 거기에 있는 가장 왼쪽에 있는 애를 찾아가지고 걔를 1번이랑 바꿔치는 작업. 그래서 우리 코드는 오른쪽으로 먼저 이동한다.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 그 코드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더 돌려보면서 이것저것 델리트도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네,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델리트 트리는 모든 델리트 트리를 하는 거가 있네요. 그쵸? 델리트 트리가 모든 건가? 네, 여기 델리트 트리로 가서 음, 이쪽에 보면 모든 거를 좌우 노드를 재기 함수를 이용해서 델리트 트리를 이용해 가지고 다 지우는 예, 아래쪽 오른쪽 왼쪽 다 방문하면서 예, 이렇게 해서 후위 방식으로 지우면 다 풀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진 트리 같은 경우에 이제 분석은 탐색, 삽입, 삭제, 연산의 시간 복잡도는 트리 높이를 따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트리 높이가 낮으면 이게 노드는 많은데 트리 높이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요. 로그 n으로도 우리가 포화 트리에서 로그 n으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아주 조금 효율적인 연산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최악의 경우로 경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랜덤하게 값이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조금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고 n이 되는 거죠. 네, 비고 n이 되는 상황이 되고 여기는 얘가 이제 더 효율이 훨씬 더 좋은 형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